3쪽 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그 예제를 좀 준비를 못 해와서 아무렇게나 그냥 쓴 건데, 우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얘기를 할게. 이 문제를 그냥 심도 있게 보지는 마. 얘들아, 여기가 지금 형태가 5의 n제곱 곱하기 5 형태잖아. 그럼 얘는 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지금 SN을 뜻하는 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SN으로 전개해서 만들었던 식 기억나니? 그게 뭐였냐면 SN은 R-1분의 A1의 R의 N제곱 이런 형태였어, 모양이.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R-1의 A1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계수와 상수항 부분을 더했을 때 0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첫 번째부터 등비가 형성되는 형태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 이렇게 표현이 됐어도 이 부분을 풀어서 얘랑 얘가 0인 걸 확인을 하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그냥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형태야. 여기가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가 공비가 얼마인지 지금 바로 보이니? 요거랑 비교해봐. 공비 얼마야? 5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지, 그치? 그리고 공비가 5인데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잘 만들어진 수열이야. 그러면 S1이 그냥 A1인 거잖아.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은 2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죠. 20에다가 5배 증가할 거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건 막 대단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좀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162쪽에 맨 밑에 1234번 봐봐. 그냥 보자마자 풀어봐. 30초 줄게. 안 돌아다니나요?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의미를 알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대단하게 뭐 어떻게 막 활용해서 막 응용하고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의미 파악을 하라는 거야. K-15 바로 나오니? 그치? 거기 지수법칙 되어 있는 거 풀면은 5의 n제곱의 개수가 15잖아. 그치? 그러면 K랑 더했을 때 빵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5.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게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저런 의미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리합계라는 유형을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힘을 빡 쓸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출로 되게 잘 나와, 이 형태의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 거야. 좀 듣고 잘 기억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그냥 외워도 문제가 풀리는 파트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알고 했으면 좋겠어서 자세히 설명할게. 그 오른쪽 페이지 맨 오른쪽 유형이야. 원리합계라는 거는 사실은 경제학 용어야. 경제, 우리가 그 너네가 이제 나중에 전공 선택을 하면 경영학, 경제, 너네 사장님 될 사람 있냐? 꿈이 사장님인 사람? 아니면은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계셔서 나도 물려받아야 돼서 그런 좀 경영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수학 엄청나게 합니다. 전공 가서. 그 경영, 경제 이쪽도 다 그런 계산을 수학으로 하거든. 이것도 똑같아. 원리합계가 뭐냐면은, 원리는 원금이야, 원금. 리는 이율이야, 이율. 합계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과 우리 이자 몇 프로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몇 프로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율이 두 가지의 형태의 이율이 있어.
그래서 단리라는 것과 복리라는 게 있는데 혹시 막 주식이나 이런 것들 조금 관심이 있거나 요새는 이렇게 어린이들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인 막 이런 것도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다 복리야. 달리로 운영되는 경제는 없어. 달리는 쓰레기거든, 얘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봐봐. 달리라는 거는 딱 이율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율이 10%야. 그럼 선생님이 단리 10%짜리 적금을 부어. 매달 10,000원씩 붓는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10,000원에 10%면 얼마니? 이게 지금 원금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거의 10%니까 1,000원씩만 무조건 매달 붓는 거야. 무조건. 내가 돈을 두 번째 넣으면 2만 원 되잖아, 내 원금이. 세 번째 되면 3만 원 넣잖아. 근데도 계속 이자는 10%만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적용되는 걸 단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 내가 이자가 붙은 거에 10%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내가 10,000원을 넣었어. 그럼 10%가 붙으면 11,000원이 되죠. 그럼 11,000원의 10%인 거야. 그럼 11,000원의 10%면 1,100원이죠. 그럼 얘는 그 다음에 12,100원이 되는 거야. 달리랑 비교해볼게. 10,000원을 넣었어. 얘는 11,000원이 됐어. 그 다음에 12,000원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게 복리인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다루겠다라는 거야. 복리 계산을 하는 법을. 그래서 요게 왜 어렵냐면 원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처음에 10,000원을 넣어놓고 그 10,000원이 그거의 10%, 그 다음에 또 그 불어난 금액의 10%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또 추가로 돈을 다음 달에 돈을 또 넣을 거잖아. 거기에도 또 10%가 붙은데 거기에는 그 다음 달에 10%에 붙은 거에 10%가 붙을 거야. 그 세 번째 달에 내가 다시 돈을 넣잖아. 그럼 거기에 10%가 붙는데 얘는 거기에 10%가 붙은 거에 10%가 붙은 거고 그 전달은 10%가 붙은 거에 붙은 게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라는 것의 개념이고 내가 A만 원씩 R프로의 복리로 이제 뭔가 적응을 하는 거야. 지금 적응을 할 거고 그래서 5개월만 하자. 한 달에 R프로라고 하고 원래 보통 문제는 연 단위로 나와. 알겠지? 연 단위로 나오면 그냥 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월로 예를 들어볼게. 이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잘 한번 알아들어봐. 1월은 한 달은 며칠이 있니 보통? 평균적으로 30일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을 넣는 시점부터 이 상품에 가입을 한 거야. 그럼 이제 1월 초에 넣었다고 치자. 그럼 나는 이자를 언제 받냐면 1월 말에 받는 거야. 1월 말에. 알겠지? 그래서 원리합계에서의 복리 개념은 항상 초에 입금하고 말에 이자가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를 더럽게 꼬아갖고 막 심한 문제로 만들기도 하거든. 이 기본 개념을 좀 여러분들 알고 있으세요? 그럼 잘 봐봐 합니다. 한다 이거 봐 이따가 저거. 내가 처음에 A만 원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 1월 말에 여기가 이제 1월 말이죠, 그렇죠? 1월 말에 내 돈이 어떻게 되냐면 A에 R%가 붙을 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R 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그치? 괜찮지? 1 플러스 R 되는 거야. 근데 이 돈은 여기에서 지금 추가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가 2월 말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붙은 거에다가 또 R가 늘어나는 거야, R%가. 여기에.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이 제곱되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 이해돼? 우리 10%가 늘어난다면 1.1 더하잖아. 1.1 곱하잖아. 그거야. 이거 10%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1 플러스 0.1 곱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달 말이 되면 이 돈에 내가 지금 추가로 돈 넣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4월 말이 되면 4제곱이 되고 5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넣은 A1이 이 돈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 2월 달에도 돈을 넣을 거야. 얼마 넣을 거냐면 A1을 또 넣을 거야. A1을. 그치? 2월 달에도 적금 매달 넣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되냐면 2월 말에
A의 1 플러스 R 제곱이 돼. R이 돼. 1 플러스 R이 돼. R%가 이제 붙었으니까. 괜찮아? 괜찮니? 그러면 이 돈이 3월 말에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그리고 4월 말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고 5월 말에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3월에도 또 입금할 거죠? 3월에 넣은 이 돈도 똑같이 복리로 이자가 붙는 거야 지금. 그래서 3월 말에 이렇게 붙고 지금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어. 사실 이해 못하고 공식만 그냥 때려 넣어도 돼. 근데 어쨌든 이해하면 더 좋으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봐봐 5월 달에도 또 돈을 넣어야 되잖아. 그 5월 달에 넣은 A1도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5월에 넣은 것도 5월 말에 이자가 붙는 거야. 나 5월 말에 최종적인 돈을 찾는 거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만큼 돈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 돈이 다 뭐가 되는 거냐? 얘네들의 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내가 넣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그래서 원리 합계야. 그럼 얘네들의 합을 이제 생각해보자. 나열해볼게. 그럼 작은 거부터 얘가 첫째 항, 그 다음에 둘째 항이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항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이거 R 다시로 할게. 여기 R 있으니까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식 쓸 거야. 그러면은 공비에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곱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공비에 5개의 제곱을 하고 1을 빼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외울 수 있겠니? 너무 불편하지, 그치? 여기 n 넣으면 공식 되는 거야. 5에다 n 넣으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항들이 형성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요 중간에 이때 입금해서 이때 이자가 붙고 이때 입금해서 이때 이자가 붙고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쨌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 그래 봐봐 아직 쓰지 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와 저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지 그냥 멀리 이해 못해서 풀 수 있다면서 를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년 연 단위로 보통 문제가 나오거든. 2만 원씩 입금을 할 거야. 매년 2만 원씩 입금을 할 거고 연이율이 6%야. 복리로 할 거고 1.06에 10제곱은 1.8로 계산을 할 거고 만 이하는 어림을 할 거고 그리고 10년 동안 넣을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잘 봐봐. 첫째 항만 잘 구하면 돼. 첫째 항은 처음에 내가 2만 원을 넣었어. 첫 해죠. 그래서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해 말에 이자가 생기는 거야. 그 해 말에 몇 퍼센트냐면 6%의 이자가 생기니까 곱하기 몇을 하면 돼? 1.06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이게 첫째 항이야. 이거 지금 쓴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만에 1.06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항 10년 동안 넣을 거죠, 그렇죠? 2만에 1.06의 10제곱까지를 더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얘네들을 싹 더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첫째 항이 2만에 1.06이고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1.06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 찾는 거 문제 아니잖아. 저 원리 몰라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SN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SN을 구할 거야. 우리 10년이죠? S10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6 마이너스 1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괄호 열고 1.06의 몇 제곱? 10년 10제곱 알겠지? 10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 모양을 외우기 너무 불편하잖아. 이렇게 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책들도 있거든? 근데 이걸 외울 수 없어.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를 나열해서 찾은 다음에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등비수열 합공식에 넣을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해볼게. 이런 표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0.0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1.8로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럼 1 빼니까 0.8이죠 이거? 0.8 그러면은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0.8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0들 이용해서 이 소수점들 좀 없애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2개니까 이거 3개 쓰면은 20 곱하기 106 곱하기 8이고 분모에 0.06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6 곱하면 100 분자분의 100 곱하면 6분의 100을 아무 데나 달아줘 그냥 20에 106에 800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선생님 계산해왔거든? 계산을 하면은 이게 28만 몇천 얼마 이렇게 나와. 내가 2만원씩 10년 넣었으니까 내 원금이 20만원이죠. 2만원씩 10번 넣었으니까. 근데 이자로만 8만 얼마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2만원, 20만원의 10%가 2만원이잖아. 그럼 8만원이면 40%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6%였는데 이율이 6%였는데 그걸 복리로 계산하니까 1년 이내가 40%가 되었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복리의 그 계산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내가 지금 이런 걸 장려하는 건 아니야. 나중에 너네가 또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하면 주식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 2%만 수익을 얻는다고 해봐. 내가 투자한 금액에 그게 그 돈을 안 빼고 내가 얻은 수익을 계속 주식 투자를 해. 1년에 50 주잖아. 그럼 이게 50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 50제곱이 되면서 2배 3배가 돼 돈이. 1년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1% 2%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근데 실제로 복리로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1년이 지나면 거의 막 2배가 돼버려. 그걸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복리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 이게 저 심화 유형 중에 저런 것도 있어. 말에 입금하는 것도 있거든. 말에 입금하고 초에 이자 생기는 것도 있거든. 그 다음 달 초에. 근데 그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하위 개수 하나가 줄어드는 거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돈 꾼 거 갚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야. 대출 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을 때 내 원금을 갚잖아. 그러면 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거야. 내 이자가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이만큼이었는데 원금이 줄어드니까 그거의 몇 프로가 되는 거니까 이자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를 거꾸로 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이거는 너네들 현행 가서 배우고 실제 고등학생에서 배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좀 메모를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네가 알아봐야 돼. 선생님 생각에 나는 이건 관심 없어 사실. 나는 이건 관심 없고 그냥 답 구하는 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 이것만 적어도 사실 상관없어. 이것만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원리를 좀 알면서 풀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내용도 어딘가에다가 좀 자세히 적어놔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뭐 단원 넘어가는 부분에 공백, 백지 좀 큰 부분 있잖아. 그런 데다가 적던가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에 적던가 좀 널찍널찍하게 좀 잘 적어놔 알아볼 수 있게. 선생님 이거 응용되는 거 하나 더 보여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사람들은 응용되는 거 할 생각하지 마. 그냥 우선 기본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야. 저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딱 적어놓고 이것만 외울 사람들은 응용되는 건 그냥 나중에 현행 가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도 돼. 상관없어.
다 적은 사람들은 앞에 풀고 있어. 숙제 나가는 거. 애들 뭐 예쁘게 적는 애들 또 한참 걸리거든. 한참 시간 줄 거야. 그러니까 다 적은 사람, 대충 적은 애들은 앞에 풀고 있어. 거의 다 적은 거 같은데. 지금 적은 여기만 적었네. 여기 지워도 되지. 요 내용은 아까 여기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다시 칠판 한번 봅시다. 요거 하면 끝이야. 요거까지 한번 보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그냥 써놨거든. 차이점 봐봐. 차이점 A만 원씩 입금하는 거 똑같은데 입금액이 증가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는 게 매달 증가된 금액을 넣는다는 거야. 그 증가된 금액인데 마찬가지로 복리 이율이 계속 적용되고 5개월 동안 넣어볼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설명을 할게. 한번 잘 알아들어봐. 그러니까 처음에 A1 입금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저 A1이라는 돈의 복리가 적용된 건 여기 첫째 줄이랑 똑같겠죠.
이 말 이해되니? 똑같이 적용되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서 5월 말이 되면은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돼.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야. 2월에 아까는 A1 넣었거든? 근데 이제는 2월에 R프로가 증가된 금액을 넣을 거야. 그럼 얼마를 넣는 거냐면 A에 1 플러스 R을 입금하는 거야. 그럼 얘는 2월 말이 되잖아? 그러면 또 R%의 이자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그럼 얘가 3월 말이 되면 또 1 플러스 R의 이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오면은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괜찮지, 그치? 그러면 3월에 넣는 애도 똑같아. 그 전에 넣은 돈보다 R% 증가시켜서 돈을 넣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R의 제곱을 입금을 하는 거야. 그럼 3월 말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5월 말에 또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4월에 넣은 A의 1 플러스 R에 요걸 넣었으니까 세제곱을 넣겠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될 거야. 여기서 4제곱 빼고 5제곱 되겠지. 그 5월에는 뭘 넣냐면은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을 넣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 플러스 R의 5제곱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요런 형태로 입금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찾는 돈의 합계는 어떻게 되냐? S는 A의 S5죠. 그쵸? 1 플러스 R의 5제곱을 5개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괜찮지, 그치? 오히려 이게 연산은 훨씬 쉬워. 연산은 이게 훨씬 쉬운데 이 상황이냐 저 상황이냐가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두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칠게요. 우선은 163쪽으로 오세요. 163쪽에 제일 위에 세 문제는 거의 비슷하거든? 1240번이랑 제일 밑에 1243번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볼게요. 니네가 적어놓은 거 봐. 선생님이 지금 아까 풀었던 거 지워갖고 보면서 해야 되는 사람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돼요. 공식 바로 적용할 생각하면 안 돼. 첫째 항, 둘째 항 이거 나열해야 돼.
숫자는 배열을 맞는데 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답이 응? 다시 계산한다. 다시 했어. 51,500원? 50만 원씩 넣었는데? 얘들아 실만 보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자. 실만 보세요. 봐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건 일반적인 그 원리합계 문제인데 공식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외우기 힘들거든 공식을.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처음에 내가 넣기로 한 돈이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써. 50만 원이죠. 5개 50만 원을 넣을 건데 첫 달에 첫 해에 초에 딱 돈을 넣어서 마지막에 첫 번째 이자를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1에다가 0.03을 더하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이익이 된 거니까. 그냥 0.03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3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의 이자인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다가 제곱을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세제곱을 하면 돼. 그게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를 선생님이 아까 표로 보여줬던 거야. 알아들었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단순해. 첫 번째 항을 내가 넣은 돈에 이자 한 번 붙인 걸 첫 번째 항이라고 놔. 그리고 마지막 항을
5만. 50만 원에 내가 몇 번 이거를 넣었는지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10번 넣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잖아. 그냥 원리나 이런 거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뭐 식을 만들 수 있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그냥 잘 넣으면 돼. 그럼 여기가 지금 공비가 1.03이잖아. 1.03씩 곱해지니까. 그러면 1.03에서 1 빼고 첫 번째 항 5만 곱하기 50만이죠. 1.03 곱하기 괄호 열고 뭐 하는 거냐? 1.03에 10제곱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3의 10제곱을 1.3이라고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03이 되고 그 다음에 5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1.03에 0.3인가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계산이 잘 돼. 계산이 잘 돼. 잘 안 되나? 그래서 515가 나올까? 모르겠어.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소수점 없애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외우라는 거야. 지금 1243번은 저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나 불편하거든. 이게 자 봐야 돼. 원리가 마지막 항이 원래 첫 번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었니? 이 마지막 항에 생긴 애가 내가 첫 번째 입금했던 그 돈이야. 그 전 항에 생긴 애가 두 번째 해 입금한 돈인 거야. 얘가 마지막에 넣은 돈인 거야. 이자 붙은 게. 맨 마지막에 부은 건 1년밖에 이자가 안 붙은 거고 처음에 부은 건 10년 동안 이자가 붙었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얘는 그게 반대인 건데 똑같으니까 내가 다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야. 아까 여기 쓴 것처럼.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처음에 내가 10조를 넣었어. 10조를 넣었어. 그러면 10조에 이율 6% 붙이면은 1.06을 이렇게 곱하는 형태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넣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지금 맨 마지막 항을 쓴 거야. 맨 마지막 항을. 그러면 그 다음에 넣은 돈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잘 봐봐. 10 곱하기 1.06을 증가한 돈을 넣은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원래 10조 넣었었는데 그러면 얘는 1년은 손해본 거야. 1년은 돈을 못 받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1.06에 9제곱이 붙는 거야. 9년치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원금액을 늘려놔서 넣었기 때문에 얘랑 얘가 계산이 돼서 두 번째 넣은 돈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첫 해에 넣은 돈의 이자와 똑같은 이자가 붙게 된 거네. 원금을 늘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해서 여기까지 찾으면 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가서 이게 10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할 거니까 곱하기 10을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한마디로 10 곱하기 1.06에 10제곱 곱하기 10이야. 그냥 이 문제는. 계산이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금하는 것과 저렇게 입금하는 걸 우선 두 개를 싹 구분한 다음에 이걸 그냥 외워버려. 이거 외워버리고 저거는 조금 생각하면서 만들면서 하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이고 둘 다 당연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간단하죠? 100조 곱하기 그 단위가 조죠. 1.0, 1.8 하니까 답은 180조. 아무튼 여기 이런 유형도 있어. 근데 되게 많이 다루는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유형이야. 그래서 좀 많이 깊이 있게 설명을 한 거고 아무튼 숙제 써놨거든.